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대상선은 드라이버크선 두척 투자 시기를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 24일로 수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선박 공정 및 활용도 재고 목적상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투자 종료일을 연기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2014억 원 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상대는 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입니다. 한전 KPS는 한국남부발전과 602억 원 규모의 2015에서 2016년도 발전설비 정상정비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 SDS는 물류 및 컨설팅 SI 등 일부 사업부문 분할 추진 검토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역량의 집중을 위해 외부기관의 자문 등을 통하여 물류 사업 분할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금주 키 이슈로 하나금융투자는 5일 영란은행의 금융안정서 보고 발표와 또 7일에 있을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먼저 5일에 있을 영란은행 금융안정서 발표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금융환경에 대한 영란은행 측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인될 경우에 이는 14일에 있을 BOE 정례회의 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자극함과 동시에 브리턴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7일에 있을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평균 7조 3천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 발표 영업이익의 최대 추정치 8조 원에 근접할 경우에 그간 상승 추세 지속 여부는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 예상 코스피는 1950에서 2000포인트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브리턴 기대감 고조, 두 번째로는 글로벌 매크로 개선, 세 번째 중립 이상의 2분기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시장은 재차 코스피 2000선 안착 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LG 생활건강과 레고캠바이오를 탑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입니다. 브렉시트의 충격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 사실이지만 외국인 매수세의 연속성에 대한 불투명성이 여전하고 또 이후 정상회의 등에서 기대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인데요. 이러한 불확실성과 함께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에 더욱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2분기 이익 추정치 반등과 또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유틸리티, 음식료 및 담배, 생활용품, 의료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셋대우인데요.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는 있지만 2011년 유로존 재정 위기와 같은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액 50조 9천억 원, 또 영업이익 7조 3천억 원, 전년 대비해서 또 직전 분기 대비해서 모수 개선되는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8일 미국 6월 고용보고서 또 5월 ADP 고용이 17만 3천만 명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 내외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6월 미국 고용은 전월 대비해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44분인데요. 오늘도 역시 동시호가를 잡아라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시장 전략을 먼저 짜 보겠습니다. 브렉시트 영향권에서 이제 만회가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차츰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할지 많은 이들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난 주 후반 흐름들 또는 외국인 수급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아마 단기적으로나마 돌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아마 2,000포인트 위에서는 좀 차익 실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돌파해서 2,000포인트가 지지선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2,000포인트가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하우스들마다 좀 뷰들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2,100포인트 수준의 어떤 전망을 보는 하우스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외국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나왔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 역시나 이제 브렉시트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이 영향권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자산들이 대체적으로 자산 가치가 급등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자산 가치가 좀 평균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달러화 가치도 그렇고 엔화 가치도 그렇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급격하게 내려와서 기존의 가격대로 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다시 한번 안전자산이 굉장히 좀 선호되는 심리들이 좀 줄어든 것들은 분명히 포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마 신흥국 증시 특히나 선진국 증시가 아니니까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분에 속하는 대한민국 증시로 자금들이 유입되는 부분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2,000포인트는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2,000포인트가 지지선보다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2,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그 선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뷰를 내고 계신데요. 오늘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보니까 코스피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2,000선을 두드릴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런 변동성 장세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짠다면 어떤 업종으로 종목으로 투자해보면 좋을지 의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치 나오겠죠. 기존의 익스펙테이션이나 또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한 7조 수준 정도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7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이 나왔고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1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4분기, 그러니까 2015년도 3분기죠. 이때가 7조가 나왔고요. 2분기도 7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2분기는 6조 8천억, 6조 9천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작년 15년도 1분기가 6조가 좀 안 됐으니까 쇼크가 있다가 2분기, 3분기 만회했고 다시 4분기 줄어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1분기 지금 6조 6천억, 그리고 2분기 물론 잘 나올 거고 3분기 선방할 거고 그 다음에 4분기에 소폭도 줄어들 거고. 왜냐면 보통 4분기에 이제 IT 업체들이나 세트 업체들이 보통 재고 조정에 들어가는 시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분명히 2분기, 3분기의 실적은 웬만큼 다 땡겨놓거나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 실적 시즌이 삼성전자가 특히나 잘 나온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실적에 대한 원동력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거의 하우스들마다 뷰가 비슷한데 지금 IM 부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모바일 부문이
생각보다 이번에 갤럭시 S7 시리즈라든지 갤럭시 A 시리즈, 갤럭시 J 시리즈 같은 이제 중저가 폰들 쪽에 출하량이나 물량들이 좀 늘어난 부분들을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분야가 생각보다 정체가 됐었던 부분들이 올해는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반기나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또 뭐가 나와야 되냐면 3D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SSD 쪽이랑 이제 플렉서블 OLED라든지 OLED 디스플레이, 이게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영향이 뭐가 나오냐? 결국 IT 장비 업체들이나 IT 업체들의 실적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전방 업체들이 발주량을 늘려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IT 섹터가 좀 유망해 보이고, 그 외에 또 한 가지를 뽑자면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뭐 코스닥 쪽에서는 당연히 IT 대비해서는 뭐 IT 장비 업체들이 눈여겨보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하신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인데,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선별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이 시세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아마 이번에는 이제는 좀 굉장히 차별화된 움직임이, 그러니까 종목별로 수익률 갭이 굉장히 좀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충분히 기회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시호가 특징주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각이 8시 51분, 개장을 약 9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시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리우 올림픽이 뭐 한 달 남짓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슬슬 리우 올림픽 수혜주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겹쳐서 이제 마니커라는 종목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육개, 그러니까 닭고기를 가공하는 업체 중에 굉장히 좀 대형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여름에 날 더울 때 뭐 합니까? 치맥하죠. 치맥과 관련된 부분들 여름 수혜주로 당연히 각광받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리우 올림픽, 그리고 지금 뭐 또 유로 2016도 있었고요. 물론 새벽 4시, 뭐 3시, 1시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니커 같은 종목은 뭐 충분히 좀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보면 시간으로 45만 주, 예상치 열가 1.5%, 6%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시세는 좀 당연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MK전자인데요. 이게 한국토지신탁을 자회사로 드디어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약 6,100억 정도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토신 대주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토신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올해 매출액이 잡히기 시작하면 외형 성장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최근 주가를 보더라도 직전 고점에서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 구간에 좀 진입한 모습, 그리고 오늘 지금 시간대로 37만여 주 예상치 역극 9.5%, 만약에 12,000원, 12,100원 형성이 되면 직전 고점이었던 12,700원에 대한 가격 트라이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디오텍인데, 디오텍 같은 경우 딱 디오텍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종목이죠. 바로 인프라웨어입니다. 이 인프라웨어가 디오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업 구조를 AI 쪽 사업을 강화하면서 지배 구조를 좀 개편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 디오텍이 보유한 독보적 AI 기술을 자회사 인프라웨어와 자원 메디칼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이제 AI 쪽 기술의 어떤 사업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다. AI 뭐 당연히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성장성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뉴스 때문인지 오늘 시간으로 33만여 주 예상 체결가 5.4% 정도, 뭐 5,150원, 5,170원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매물 저항하고 상단 밴드 저항을 다 돌파시켜놓는 흐름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음봉이 안 나오면 음봉 때는 공략을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음봉이 안 나오면은 오늘 공략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음봉이 좀 나오면 공략해볼 수 있는 가격권에 들어오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의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전략과 동시효과 특징주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 출연 못하신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시각이 8시 54분입니다. 장 출발과 동시에 시장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죠.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 오셨고요.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장 출발에 앞서서 투자 포인트를 한 말씀씩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김경남 멘토님. 네, 오늘 지난주를 좀 움직임 살펴본다라면 굉장히 시장의 회복 속도가 가팔랐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증시 또한 올라왔는데 현재 움직임 보면 신흥국의 위험 자산의 방어력 상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브렉시트 현실화죠. 리스본 조약 50조가 지연이 되면서 신용 위축이라든가 선진국의 실물 경기 둔화 위협이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왔다라고 보고요. 또한 달러 강세가 조금 막혀 있습니다. 이번에 리스크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이슈가 조금 완화가 됐죠.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7월, 9월, 12월 같은 경우도 현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미국이 낮기 때문에 그런 점 같은 경우도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유동성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 아니었나. 현재는 미국 금리 인상 부담이 덜어냈기 때문에 현재 신흥국,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보고요. 특징 같은 경우 꼽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의 금융주가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이죠. 미국의 마이크론, 특히 반도체 관련 업황이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조금 영향을 받을지 이런 점도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닷새째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그럼 이번 주 증시도 윗방향이다 이렇게 좀 점치시는 건가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거의 V자 급등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저점에서 매수한 외국인이라든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심리가 조금 강화되는 자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횡보세나 좀 보합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반도체 업체와 또 경쟁 상대에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의 실적이 부진하다. 그래서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우리 국내 IT 쪽을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조금 더 자세히 잠시 뒤에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김경남 멘토님의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윤석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있으실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추경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아직까지는 완벽한 시장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지금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씩 시장이 한 번쯤 밀렸을 때 사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매매보다도 시장에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바벨 전략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벨 전략이라고 보면 우선은 운동기구 중에 바벨이 있죠. 이제 봉이 있고 양쪽에 이제 무게추가 있고 그것을 이제 드는데 그만큼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골고루 섞어 가고요. 거기다가 현금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점 때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식을 다 떨궈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올라가다 보니까 나도 여기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꼭대기에서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도 어떻게 보면 멀리 왔었을 때는 1900선, 1850선에서 상단을 봤었을 때는 2100선 여기서 계속적으로 꼭대기 때 들어갔다가 저점 때 물량 다 털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봤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물론 지금도 시장이 올라와 있지만 있고 또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었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도 시장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 3할 정도와 또 종목이 지금 들어가건 꼭대기 들어가든 문제 없을 정도로 상승 동력이 좋은 종목들 2할 그 다음에 시장하고 상관없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 2할 정도, 그 다음 나머지 3할이 있죠.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현금, 시장에 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금 전략을 갖고 갔었을 때는 시장에서의 브렉시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지난주 봤었을 때는 중국의 이제 PMI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재밌었던 것은 중국의 정부에서 발표했던 PMI 지수와 민간 업체인 차이신에서 발표한 지수가 상당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 괜찮다라고 계속적으로 어떤 통계에 대한 부분 수치이기 때문에 인풋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아웃풋인 부분, 좀 약간의 조작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수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7월 4일 월요일 국내장 개장이 됐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점쳐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코스피 개장 분위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김경남 멘토님. 네, 우선 시가총목 상위 움직임을 조금 보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렇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살짝 소폭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0.56%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보면 삼성전자도 약간 약보합세로 좀 출발해주고 있어요. 지금 0.2% 하락으로 나와주고 있고 특징 꼽자면 현대차가 좀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1%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올라가지고 있고요. 포스코 또한 현재 중국의 구조조정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중국이 철강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종에는 계속 호재로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올라가다 내려간 흐름이에요. 자, 2016년 초반에 굉장히 한번 상승이 나와줬다가 하락을 했다 이제 멈춰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의 반등이 포스코 같은 철강주에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보면 현재 KTNG 같은 경우도 약간 약세. 자, 현재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살짝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유가가 지금 월요일날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자, 그러면서 정유주 같은 모습도 올라가지고 있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움직임 보자라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브렉시트가 강타한 속에서도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는 코스피 톱10 진입을 넘보고 있는데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고가 화장품 브랜드가 현재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매출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상사 1회 첫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나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이 좀 나와줄 만한 업종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적을 조금 찾아보는 포인트가 좀 필요하고요. 현재 한국자산시장이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도 주목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리츠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택 판매에 편중됐던 수입 구조가 좀 다각화되면서 시장에 한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현재 마지막으로 LG생명과학에 대해서는 현재 혼합 백신이죠. 유펜타가 출시될 예정으로 보이면서 내년에 해외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시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는 전략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11% 상승한 1989선에서 출발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분위기 살펴볼게요. 출발 상황 어떤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까지 보겠습니다. 정인성 소장님. 네, 우선 시장 상황 좀 강한 그런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바닥권 내에서 매일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어느덧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거의 중상단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거의 700포인트 선도 어느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690선을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687.93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CJ ENM만이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이 마의 10만원대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의 10만원이라는 부분은 우선은 제약바이오 업종 고밸류지만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셀트리온의 주가로서 지금 반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강력한 어떤 다른 기업과의 배타적인 영역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도 밸류 20배, 30배, 40배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의 어떤 모멘텀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상쇄가 될수록
먼저 가는 종목도 탄력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가는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습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 뭐 젠백스가 1.4%의 강보합권, 그 다음에 뭐 마크로젠도 1.5%의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전기차 쪽 섹터, 특히나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1.2%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은 거기다가 그 SFA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쪽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모습 시장에서도 기대가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비 업체들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익 IPS가 오늘 1%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소재 쪽 원익 머트리얼즈, 그다음에 뭐 솔브레인 이쪽도 1.7%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개장 분위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봤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잠시 볼게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0.82% 내린 15,554.04포인트에 출발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국내 수급 상황 그리고 또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볼까요? 김경남 멘토님. 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좀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한 188억 정도의 거래소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의 매도 나와주고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눈에 띄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같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현재는 개인과 지금 기타 법인이 조금 매수가 나와주는 특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순매수를 조금 볼게요. 지난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의 흐름을 조금 보면서 어떤 업종을 조금 많이 샀나라고 보면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걸로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엔화 강세가 나와주고 원화의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수혜주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기아차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좀 수급이 쏠려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뭐 KTNG죠. 대표적으로 경기방어주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 리스크가 크게 해소되는 모습이 뭐 나와주지는 않고 있어요. 안전자산인 금에서도 돈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KTNG 같은 경우도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세 번째인데,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금수혜주로 한번 이슈를 받았죠. 또 고려아연 같은 경우 3분기에 좀 실적이 잘 나와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실적 수혜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 현재 항공우주는 눈에 띄는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나 지지난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산 이번에 뭐 헬기 이슈도 있습니다. 10조 원가량의 신사업이 지금 수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12월에 미 대선 같은 경우도 방산주가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주가 차트상으로도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번 보시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테크인 대표적인 방산주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점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그리고 업종별 흐름 특징주까지 봤고요. 이제 코스닥 쪽 살펴볼게요. 정은석 기자님. 네, 우선은 수급. 지난주 같은 경우 특히나 외국인들 선물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봤었을 땐 지난주에 외국인들 선물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 밀릴 때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 상당히 좀 중요했었지만 올릴 때도 역시나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뭐 개인들만이 사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기관들은 순매도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좀 전체적인 외국인들 기관들 선물 수급보다도 사실은 개별주적인 모습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보이는데, 외국인들 기관들 그동안에 지난주 말부터 많이 샀던 종목들 보면 케어젠을 상당히 많이 샀던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헤어필러 쪽, 뭐 탈모라든지 이런 부분, 미용 쪽에서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탈모 인구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케어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케어젠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다가 그 법인 설립을 우선 했고요. 거기다 말레이시아, 최근 들어서도 말레이시아 쪽이 인구도 대국이지만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인구의 그런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도 중국 쪽 관련주들 사실상 중국인들 13억 인구의
소득 수준이 뭐 500달러, 5,000달러에서 7,000달러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관련주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으면 향후에는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 쪽에 대한 수혜주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케어젠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부분 말레이시아 쪽에서의 해외 진출이라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특징주였었던 종목 중 하나가 이제 TJ 미디어 그러니까 노래방 관련주인데 노래방 기기도 국내에서는 수요가 뭐 업종별로는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고 이게 한류 열풍과 맞물려서 한류의 가요가 들어가 있는 노래방 기기에 상당히 좀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스닥 내에서는 동남아 관련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많이 샀던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케어젠, 셀트리온 다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여기에 파생되어 있는 뭐 필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매물대를 어느 정도 벗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여타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로젠이라든지 DAA 링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유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기존에 이제 병원 쪽만 이제 들어갔던 것이 민간업체로 가고 있었는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여기에 대한 산업 성장성이 상당히 좀 많이 뛰어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발전하면 할수록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게는 맞춤형 신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게임빌 같은 종목들,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저가 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수급 상황 그리고 업종별 움직임 테마주들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잠깐 보고 다시 올게요. 오늘 외환시장 연결해 볼 텐데요. 예.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 전화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환율이 나흘 만에 상승으로 출발을 한 것 같은데요. 외환시장 움직임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70전 상승한 1147원 70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브렉시트 여파로 인한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 약화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약세를 이어갔으나 달러 환율은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점 매수세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현물한 종가 대비 6원가량 상승한 1151원 50전에 최종 호가된 상태입니다. 한편 브렉시트 여파로 인한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확대 전망에 따라서 파운드화는 약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급락에 따른 숨고르기 차원의 반등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브렉시트 여파로 1188원대까지 급등했던 달러원 환율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지난 주말 1140원대까지 40원 이상 급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달러와 매수 포지션 청산 물량이 대부분 소화된 것으로 보이고 저점이식 매수세에 금일 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 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다시 하회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에 따라서 하반기 국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달러화를 지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금주 금요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6월 고용지표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화를 지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추가 하락보다는 1150원 선 위로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유효해 보입니다. 금일 장중에는 최근 절하 압력 이어지고 있는 위안화 동향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금일 달러원 등락 예상 범위는 1147원에서 1155원입니다. 예, 오늘 외환시장 출발 상황은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손해보험주 실적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수익 개선 효과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비중 확대 시기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차와 주로 맞붙는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장에서 현대차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브렉시트에 따른 엔고가 장기화될 경우에 일본차 가격이 올라 또 상대적으로 국산차가 가격 경쟁력을 얻을 것이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분석 또 관련 수혜지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따른 수익 개선의 효과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손해보험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증권사 의견이 나오는데요. 손해보험주는 사실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돼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장에서는 약간 부진한 것도 같거든요. 김경남 멘토님. 네, 사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주가 모습을 살펴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종목도 있을 정도로 주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 5월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손해율 개선이 나와줘요. 그러면서 이런 어드밴티지를 좀 받는 면이 있고, 또한 자동차 실손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올해 이익 증가 사이클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지만 보험 영업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손해보험 업종의 장기위험 손해율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연내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는 점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한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호재가 나와준다라면 언제든지 상승할 만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중에 지금 5가지 대표적인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삼성화재를 조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국내에서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손해보험사입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분기 기준으로 한 23.5%로 2위 업체에 비해서는 한 7.2%가량 높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도 좀 안정적이다. 시장 1등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수익성 같은 경우는 양호한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통합보험이 출시가 나와주면서 그 이후에는 성장 측면에서는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통합보험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향후에 매출이 이어지면서 주가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인담보험 신계약 판매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 조금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현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나 보여집니다. 차트 모습을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차트 같은 경우 모습 본다라면 지금 굉장히 주가 조정이 많이 받았어요. 2016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단으로 지금 많이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주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는데 저점에서는 붕괴가 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점으로 내려오면 현재 모습 보면 꾸준히 저점에선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충분한 단기 반등 자리라고 보여주고 있고, 인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면 다시 한번 30만 원대 복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김경남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손해보험주 중에서도 삼성화재를 그래도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은석 소장님은 어떠세요? 네, 우선은 손해보험사 우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자동차 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손해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손해율이라는 것이 보험사에 봤었을 때 이 보험을 고객을 받았을 때 과연 보험료를 우리가 받는데, 나중에 보험금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여기에 대한 통계치를 내고, 이 통계치가 내가 유리한 부분을 갔었을 때는 맞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회사가 손해율을 낮게 책정을 했었을 경우는, 다른 회사들도 경쟁 구도가 돼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심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쟁 상품을 내놓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사이클이 상당히 좀 심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손해율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금리 시대 때의 부분, 보험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보험료를 받고 이것을 자산운용을 해서 이것을 최대한 늘리는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덜 했을 때가 두 번째 수익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같았을 때는 보험금을 너무 지급을 안 했을 때는 어떤 금감원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손해보험사의 어떤 지급을 잘 안 해준다라는 그런 이미지,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한 곳으로 수익성만을 취급을 했었을 때는 본연의 보험사의
그런 역할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자산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원금 보장성에 대한 부분, 보장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안전자산인 채권 위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는데 채권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금리가 턴을 하기 전까지는 보험회사 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바운딩,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앞으로도 전망은 좀 어둡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점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손해보험주들 당분간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판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 메리트가 더 높아지는 건지 증권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대기아차가 좀 상반기에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0만 대 이상을 좀 팔아서 전년 대비해서 한 3% 정도 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산타페라든지 뭐 스포티지 이런 뭐 스포츠 유틸리티 그 SUV 차량이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역시나 좀 매출 성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1 환율까지 계속해서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좀 올해 좀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과 그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좀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유럽을 비롯해서 뭐 중남미라든지 중동 이런 좀 신흥 시장 쪽에서 다소 좀 수요 부진이 좀 지속이 되면서 매출은 좀 성장하겠습니다만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기대치를 좀 밑돌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6월 말 지난달을 기점으로 개별 소비세 인하가 이제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좀 내수 수요 침체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도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미국과 좀 중국 시장이 좀 특화된 그런 좀 현대기아차 좀 부품주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계속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바로 이제 아진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약 한 7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현대차의 판매 호조에 대한 그런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중국 시장에서는 일지테크가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법인 성장에 따른 외형과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이렇게 중국과 미국 시장에 좀 특화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좀 기업들의 투자자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메리츠증권증권의 정영훈 과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현대기아차가 일본 업체를 점유율을 앞지른 상태라고 하는데요. 1위가 폭스바겐, 2위가 GM, 3위가 국내 현대기아차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기아차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시장이 중국과 미국은 맞는 거죠? 네,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이저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과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북미 시장을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브렉시트가 나오고 나서 엔고가 굉장히 진행이 됐어요. 엔고가 진행이 되면서 가장 수혜를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될 수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일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해주고 있고, 현재 그런 효과로 5월에서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1.6%가 늘어난 7만 1,00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 호조도 굉장히 나와주고 있고요. 저는 좀 중국을 포커스를 맞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5월 중국에서 5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이 플러스로 상승이 됐어요. 그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고 나와줬었는데 5월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판매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와 별도로 인해서
추후에 향후에도 조금 올라갈 만한 가장 큰 시장이 되지 않나 중국과 인도를 뽑고 있는데 북미 같은 경우는 현재 포화 상태라고 보고요. 중국과 인도가 성장이 가능한데 그런 중국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기업 중에 현대모비스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 네, 그 이유를 조금 뭐 설명을 해드려 보면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모듈 사업과 국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현대기아차에 소요되는 보수형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 중국 영업이익 비중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32%가 중국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판매가 살짝 부진하더라도 부품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 같은 경우도 향후에 꾸준한 매출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고요. 또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수요가 둔화될 시에는 AS 사업부 부품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익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2016년 말에 중국에서 친환경차죠. 그 전기차가 이제 생산이 되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16년 말부터 중국에서 배터리 모듈 팩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 같은 경우도 새로운 매출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조정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15년부터는 하락세가 많이 나와줬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가 조정이 크게 나와주지 않고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그 점 또한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조금 실적이 나와준다라는 포커스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저는 생각해서 현대모비스가 가장 낫지 않는, 가장 좋은 추천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가 26만 원이거든요. 지금 가격대 매수가 그럼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가격대 지금 거의 뭐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차트 모습 보면 고점으로 보면은 저점 23만 원과 고점으로 한 26만 원 박스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돌파가 바로 일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4만 원 선까지 조정 좀 받아준다라면 이번 주 같은 경우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조정이 한번 나와준다라면 24만 원, 5만 원대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서 진입하시면 충분히 가격이 진입할 만한 가격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고점대가 지금 41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30만 원 돌파해서 흐름이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기아차 판매가 부진할지라도 부품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다 하시면서 탑픽주로 자동차주 중에서도 현대모비스를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조정 좀 받을 때 24, 5만 원 선에서 매수하면 30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겠다. 김경남 멘토님의 의견이었고요. 정유성 소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내 현대기아차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반사이익은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브렉시트 때 영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그런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일본 업체가 많습니다. 지금 혼다라든지 포드, 닛산, 그다음 BMW, GM이 이제 영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고 특히나 그 혼다 같은 경우는 영국 내에서 엔진을 100%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했었을 경우는 기존에는 관세가 제로였던 부분이 10%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우선은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우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나아지고는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차나 기아차 어느 정도는 상승 동력이 있지만 이 부분이 주가의 상승 흐름까지 이어지기에는 중국의 그 소비 진작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지금 성장률을 GDP 성장률을 보면 6.6, 6.7 보고 있다가 6.7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좀 낮췄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메이저인 시장에서의 수요에 대한 진작 이 부분이 조금 하방 경직성이 계속적으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부품주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배당주로서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10%, 20%에 대한 그런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 만도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부품으로서 보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다 더 나아가면 이제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품주들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경쟁이 심하죠. 같은 이제 프레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자동차 전장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술력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부가가치에서는 상당히 좀 큰 부분을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도의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또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시스템 들어가고 있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코닉스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관련된 업체들 이런 쪽 상당히 좀 파생되면 이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은 현대차보다 작지만 이런 기업들 다 놓고 보면 현대차 기업차보다 시가총액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스켓 매매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완성체 한 종목 사는 것보다도 분산 투자도 되면서 나중에 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현대기아차의 미국과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슈로 자동차 관련주 어떤 종목이 갈까요? 라는 질문에 두 분의 의견이 같으셨는데요. 일단은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매력도가 더 높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의 개장 이슈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모습 보이는 업종부터 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정유주가 오늘 강세입니다. 정제 마진 개선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한 건지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김경남 멘토님. 네, 정제 마진 사실 뭐 예전부터 이번 2분기라든가 3분기부터 이제 좀 정제 마진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뭐 리포트가 계속 나와주고 있던 모습인데요. 이게 사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지역의 OSP입니다.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인데 OSP가 가격이 좀 낮췄어요. 그러면서 정제 마진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좀 S-오일이라든가 정유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2015년부터 조금 올라왔어요. 유가가 조금 내려오면서부터 굉장히 급락을 했다가 저유가가 이제 배럴당 50에서 45불대까지 박스권 모습을 만들고 있으면서 유가 같은 경우 서서히 안정을 조금 찾아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러면서 정제 마진이 좀 개선이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배당주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 같은 고배당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시장에 포커스가 맞출 수 있고 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눌려주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6년에 워낙에 상승을 했다가 3월부터 주가 조정을 조금씩 받아주고 있는데 정제 마진이 개선 이슈가 조금 있고요. 지금 뭐 진입해보자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뭐 조정을 받고 있고 상단 포인트로 올라간다라면 10만 원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 이슈로 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면 10만 원 선을 목표가로 잡아본다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은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란이 타결을 하지 않는 한 동결을 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배럴당 40불에 45불대까지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정제 마진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라든가 4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S-오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 뭐 진입한다라면 충분히 정고점이죠. 한 98,000원에서 10만 원대까지 보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남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정인소 소장님, 정인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계속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가 이제 70불대까지 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 이 부분이 정유주들한테는 정제 마진에 대한 효과로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70불인데 70불대까지 뚫기에는 지금 수급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유가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승 동력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서 경기가 좋아져야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유를 이제 수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산도 하고 자동차도 다니고 하겠지만 지금 우선 경기가 우선 썩 좋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서는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요. 거기다 공급자들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뭐 중동 쪽이나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오펙 회의도 그렇고 제대로 지금 뭐 회의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 자국의 보호 조치가 계속적으로 좀 강해지고 있고 우선은 우리나라부터 살고 보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봤었을 때는 70불을 뚫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정제마진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그 이상 올라갔었을 때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해외에서 사오는 가격도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봤었을 때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끌고 가면 꾸준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가 특히나 정유주들 접근할 때는 적당히 올라가주면 상당히 좋고요. 급등했었을 때는 안 좋다라는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주 중에서 앞서서 김병남 멘토께서는 SOA를 주셨는데 어떻게 정인선 소장님께서는 SK이노베이션? 우선은 SK이노베이션, SOA 거의 우선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한 두 가지 종목 다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SOA까지도 접근 유효한 시점이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장 특징주로요. 한샘을 좀 보겠습니다. 한샘이 나흘째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던데요. 김경남 멘토님, 한샘 좀 봐주세요. 네, 한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이라든가 2014년에 거의 조정 없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됐지만 한샘 또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현재는 이 가구업이 사실 포화 상태입니다. 가구업이 포화 상태면서 한샘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올라주고 있는데 그런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도 욕실 업체에 조금 진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브랜드가 높게 고부가치 산업이 욕실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고급화 브랜드 전략을 사용하면서 욕실 산업에 좀 진출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새롭게 상승 모멘텀 수익을 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2017년 같은 경우는 상하이의 직영점을 이제 개선을 합니다. 한샘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워낙에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뚫어서 새롭게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차트 모습 상태로 보면 사실 조정은 거의 다 받아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14만 원대까지 34만 원에서 14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또한 지금 자리는 좀 있는 자리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는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바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따라줘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붙고 있다. 그러니까 한샘도 지금 시점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한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은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할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보수적으로 15만 원대까지 기다리시면서 분할로 좀 접근하신다면 하반기에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국내 시장은 이미 가구 쪽이 포화 상태지만 중국 쪽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는 한샘에 대한 주가 흐름 분석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장 특징주를 볼게요. 위닉스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마주로 분류가 됩니다. 제습기가 많이 팔리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정인석 소장님. 네. 우선은 위닉스 같은 경우는 제습기 쪽에 대한 상승 동력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도 판매량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나와주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닉스가 한번 대상승을 펼쳤던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는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핫한 움직임이고 지금도 판매량 같은 경우는 꾸준한데 왜 지금은 주가가 정말로 한물간 그런 스타처럼 정말 주가의 흐름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2013년도부터 2014년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그때 같았을 때는 주가가 거의 2013년도 원래 위닉스가 예전부터 있었던 기업이고요. 원래 이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닉스가 예전 같았을 때는 저도 2000년대 한 8년대, 9년대도 위닉스 봄에 항상 올랐던 것이 이제 공기청정기나 그런 중국 황사였죠. 지금 미세먼지 테마가 강하지만 그때는 황사 관련주가 굉장히 좀 컸었는데 그때 좀 급등했다 떨어졌다 했었을 때 주가의 밴드 자체가 2,000원대에서 4,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이 2,000원대, 4,000원대 움직이는 것이 25,000원대까지 거의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던 적이 있었죠. 이때는 어떻게 됐었냐. 기존에 없었던 제습기 시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커졌었고요. 특히나 여름에 좀 빨리 오기 시작했죠. 국내 같은 경우는 빨리 오고 굉장히 더워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습한 분위기가 컸고 에어컨을 켜더라도 빨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습기랑 같이 켰었을 때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좀
좀 크다 보니까 제습기가 돌풍을 일었었죠. 그러면서 25,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도 꾸준하게 주가는 판매량은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주가는 11,000원대 고점 대비해서 한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판매량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반토막 났던 이유는 바로 판매량이 이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올랐었을 때는 이 부분이 주가에서 가장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승 동력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면 수치를 내리기가 힘들 때입니다. 처음에 2차 전지가 나왔을 때도 뭐 LNF나 이런 종목들이 10배, 20배 올라갔었을 때 이 2차 전지가 처음 나왔을 때 충전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고 전기차라든지 모든 자동차 다 바뀌었을 때는 이 수익을 어떻게 계산기로 두드리기가 힘든데 위닉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습기 시장이 22,000대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도저히 이 부분이 카운팅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카운팅이 되고 있고 동종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짜게 줄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가가 반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가 멜트가 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반 정도 떨어진 만큼 더 밸류에이션은 3분의 1밖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뭐 싼 주가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봤었을 때도 지금 수익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기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어요. 판매량은 늘고 있죠. 근데 매출액 같은 경우도 꺾이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이유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도 밸류에이션 매치기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고 제습기는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수익적으로 연결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유념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닉스의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지만 지금 가격대를 단순히 너무 싼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를 보면서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네요. 위닉스 봤고요. 이번 주 특징주, 오늘장 특징주 하나 더 볼게요. 코롱인더가 오늘장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중에는 10% 이상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김경남 멘토님께서 좀 풀어주세요. 네, 코롱인더가 지금 뭐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강세가 나왔냐면 세계 최초 투명 폴리이미드라고 PI라고 하죠. 개발했다는 소식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전날이었죠. 코롱인더에서 투명 폴리이미드라는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유리를 대체할 핵심 소재로 꼽힌다 이런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뭐 차트 보자라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갭으로 올라갔다가 전고점인 78,000원 자리를 돌파를 좀 실패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 고점을 돌파해준다라면 추후에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단일 뉴스만으로는 돌파가 좀 쉽지 않은 모습. 추후까지 움직임 지켜봐야겠지만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추후에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소재 개발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충분히 움직일 만한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 지금 자리는 고점 돌파가 77,000원에서 78,000원 고점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 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고점 돌파가 일어난 뒤에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정고점은 한 78,000원 정도고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는 73,000원 선입니다. 코롱 인더바고요. 또 다른 특징주 좀 볼게요. 오늘장에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쌍용 정보통신 보겠습니다. 네, 쌍용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의 흐름 보면 계속적으로 좀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평선 61선과 21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뭐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드 배치 발표 검토 소식이 아무래도 좀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드 배치가 이제 실무 협의가 지금 들어가 있고 사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부분 또 중국에 대한 부분 여기로 보고 있지만 우선은 사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한미 간의 이제 실무 협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국방 SI 관계와 관련해서 국방 정보와 시스템을 이제 수주한 바가 있어서 사드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드가 바로 진행이 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어떻게 봤을 때는 중국과의 그런 부분 국내에서 보면 가장 큰 고객사가 바로 주식회사 중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부분 국내에서
중에서 어떤 카드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과의 미국과의 이 중간 상황에서 이 두 국가를 잘 요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사드이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를 바로 하기보다도 아무래도 끌고 가면서 중국에게도 좀 좋은 대북 관계에서의 그런 협상 카드를 갖고 오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사드를 이제 실시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지간의 협의만 계속 되기 때문에 사실 쌍용정보통신이 지금 여기에 대한 테마로 올라가긴 했었지만 이 부분 갖고 좀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좀 추가 하락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을 하나 볼 텐데요. 코웨이입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지난 거래 대비해서 4% 하락이고 장중에는 6%나 하락으로 밀리기까지 했었던 종목인데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코웨이 좀 봐주세요. 네, 코웨이가 지금 악재가 나와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코웨이 같은 기업은 대표적인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중에 하나예요. 기업 주가 모습만 보더라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채권식으로 이렇게 조정 없이 금융 위기가 오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브렉시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오더라도 주가 조정에 거의 없이 채권처럼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던 주가였는데요. 지금은 니켈이 검출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이게 얼음 정속 일부 모델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검출됐다라고 보도가 나와주고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사과 공문을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2014년 4월부터 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 정수기 중에 일부 모델에 이런 물질이 나와서 지금 AS 기사가 방문을 해서 한 97% 이상의 서비스를 완료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엔 팩트를 보자면 니켈이 검출됐다라는 거고요. 암성분이 유발이 됐다라는 거죠. 암성분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검출되는 건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있는데 민감한 이 암 관련 물질이 검출된 건 저는 상당한 악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갭으로 조금 하락을 해서 메꿔주고 있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의 주가 추 흐름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해서 살짝 늘려주는 모습이고요. 워낙에 좀 단기간에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악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감안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코웨이를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일단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청산을 하시고 수익을 확보를 하시고 한번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사실 이렇게 악재가 나올 때는 예전에 동서 사태를 좀 기억이 나는데요. 동서 같은 경우는 시리얼에서 대장균 물질이 좀 검출이 됐는데요. 동서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커피입니다. 커피에서 만약에 그런 대장 물질이 생겼다라면 주가에 치명적이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동서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하지만 코웨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수기가 비즈니스 가장 우선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정수기에서 이런 발암 물질이 검출된 거는 조금 악재가 크게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주력 사업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된 거, 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가에는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코웨이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유화 볼게요. 2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 어느 장에서 강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우선은 사상 최대의 실적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18% 상승을 해서 92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우선 포인트를 보면 중국 가격 기준으로 보면 P라든지 아니면 PP 여기에 대해서 지금 4월 이후로 축소가 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상승 동력은 정유주들과 비슷하게 유가 상승에 따라서 원재료 투입 지연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고정 가격이 상당히 견조한 부분으로 가고 있죠. 그만큼 수급을 예측을 좀 잘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틸렌 가격 강세가 지금 우선 수혜로 지금 계속적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봤었을 때는 꾸준한 수익 성장성 모델 지금 갖고 갈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정유주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보면 몇 년 동안에 박스권을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때는 유가 같은 경우가 거의 $100 수준에서 육박을 했었기 때문에 수익권에 대한 부분 상당히 어떤 아웃퍼폼을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락한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했던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과 타이밍에 동시에 국내 같은 경우도 보면 2016년도 1월 달부터 주가가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꾸준한 상승으로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장중에 코스피가 하락 전환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 전환돼서 지금 전일 거래일 대비해서 0.09% 정도 오른 1989선에서 위쪽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